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고체 제 상상에 적용되는 상상함수를 참고로 이 연구는 이번 10월 2일에 모의 사이에 있었던 한인분리기술에 대한 발표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 발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신 것처럼 이번 연구에서 이제 미치처 제가 포함된 3.1까지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수행했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기존 학원자료로 주로 기획에 대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서는 이제 고체도 많이 중요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들은 주로 이제 모델을 어떻게 구조하였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873년도에 만데르바스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유명한 상태 방정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상태 방정식은 압력이라는 것은 어떤 리프러시브 포스와 어트랙티브, 즉 끌어당기는 어떤 외압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대부분의 기획 상태 방정식은 이런 식의 페이스 비해이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고체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적용될 수 없었던 이유는 고체는 사실은 기체하고 좀 다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도 많은 연구들이 수행됐었는데 이런 고체를 어떤 상태 방정식으로 구현하는 그런 시도들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리퍼시브 파트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그런 부피 내에서 가장 최대의 패킹을 가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장 최대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들은 주로 이제 몰레큘러 실험을 통해서 그런 솔리드와 리퀴드 상의 어떤 트랜지션들이 있다고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극지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기존에 이 반대로 상태 방정식을 수정해서 보신 것처럼 두 개의 볼륨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이 솔리드 상의 구현되고 하나는 이제 기존의 반대가스 상에서 이렇게 어떤 실제적인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어트랙티브 파트에서 이런 솔리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는 솔리드는 액체에 비해서 훨씬 이 어트랙티브 포스가 강합니다. 위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1976년도에 하이드먼과 이 프라우디스가 이런 관점에서 이 솔리드를 어그리게이션과 같이 수소, 하이드로젠 그런 관점을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의 새로운 산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연구들은 거의 수행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는 보신 것처럼 다른 액체와 기체에 의해서 강한 어트랙티브 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행하게 됐던 그 관점은 바로 이 후자의 관점이었습니다. 이런 솔리드 페이스를 하나의 어떤 강한 이 물질들이 어트랙티브로 보여지는 상태로 가정을 하게 됐을 때 발현된 것이 역시 그 솔리드라는 것을 상을 상대방식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획 같은 경우는 보통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리드와 액체 사이에는 그러한 크리티컬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구현하는 이러한 어떤 이 물리적 현상 또한 다른 것을 중요한 연구의 주제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체 사이에 그런 강한 수소 결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제가 봤던 방법들은 네이츠만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수소 결합의 어떤 이 열렸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조사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물질은 이 수소 하이드로젠 본딩 도너와 어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다 떼내가지고 이렇게 어떤 안에 배열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수소결합이라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가까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수소결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그 프레임 등을 통해서 어떤 주어진 어떤 공간 내에 수소 어떤 물질들을 그렇게 배열하는 그런 방법들을 설명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프로버빌리티가 있는데 이 프로버빌리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런 도너와 어센터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도너 어센터가 서로 간에 주어지는 것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가까운 상태로 주어질 수 있는 그 확률을 데이지만 스테이티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했던 것은 그러한 확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고체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밀도가 아주 고영역에서만 다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서는 사실 묘사하기가 어렵고, 여기 보신 것처럼 환상 밀도에 아주 상당히 큰 지수는 도입해야지만 어떤 고체의 강한 어트랙션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프로버빌리티의 온도능성은 다음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조정한 결과 적당한 포밍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파티션 펑션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수소계열 같은 경우인데 여러 가지 원칙들, 그러니까 분자적인 단계의 어떤 본딩을 형성하기 위해서 보신 것처럼 이 도동학 섹터는 단가 1로 주어졌을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고체만 어떤 이 포션이기 때문에, 고체만의 컨트리뷰션이기 때문에 그런 파티션 펑션을 통해서 고체만의 어떤 이 프레셔 컨트리뷰션이 얻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컨트리뷰션은 사실 아무나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벨티스의 기준은 근거를 한 QLF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 더하게 되면 보신 것처럼 어떤 뒤에 고체에서 기체, 액체, 고체 세 개의 어떤 합으로 표현되는 그런 상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했던 연구에 대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주어진 어떤 스페시픽한 파라미터 셀에 대해서 다음 그림은 이제 이 세 개의 아시소를 보여줍니다. 한 가지 검은색은 이제 그 오리지널, 리얼리티만 고려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일본에 제시한 고체로 인한 그 영향, 그 다음에 이 오렌지 라인은 이제 세 가지를 그 두 가지를 더한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오렌지 라인 같은 경우는 우측에서 하나 있고, 내려왔을 때 두 가지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그 영향 확장하게 되면은 보신 것처럼 오렌지 같은 경우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기존의 비행만 그러게 되면 당연히 액체 쪽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파란색이 이렇게 꺾어지면서 이 오렌지,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 두 개를 더했을 때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그 커브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일단 연구는 이쪽에 하나의 어떤 발레가 소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고체로서 가정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케이션 오브 스테이트 파라미터는 크게 5가지가 됩니다. 기존의 클래시컬 이케이션 오브 스테이트에서 3개를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필요했던 그 온도준성, 프로버빌리티 온도준성에서 AD가 있는데 기계를 구하려면 당연히 기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메리트 포인트, 하나는 하이 프레셔에서 SLD 데이터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서 이 기계 파라미터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으로 중요했던 것은 그 프로버빌리티 온도준성이 중요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체와 액체 간에 이런 크리티컬의 현상이 아시소는 크리티컬한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했을 때 이 크리티컬한 것을 유도하게 되는 어떤 일정을 아시는데, 그 값보다 그 위로 있게 되게 되면, 그 하이 파라미터가 위로 있게 되면은 솔리드와 액체 상에서 그 크리티컬한 현상이 없어지는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도준성을 아까 제시했던 것처럼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총 8가지 물질에 대해서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카본 다이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말기스, 올리케까지 이제 하이드로클 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총 3개의 이쪽에 A하고 B는 이제 고체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로서 총 5개의 파라미터가 사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물질을 적용했습니다. R 같은 경우는 PT 커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경향성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솔리드 같은 경우는 잘 안 먹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이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신 것처럼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 역시 상당히 에로 같은 그런 폭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탄, 그 다음에 카본다이스는 조금은 더 넓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제 소일 덴시티 잘 몰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굉장히 이제 벤젠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잘 역시 TT 커브도 나은 편이지만은 이쪽에 커브가 맞지 않고, 여기 나이탈의 피자리, 그래서 8가지 물질을 다 했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바와 어떤 솔리드까지 리퀴드까지 맞추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이클에서 이 레티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인포시어 포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로그 터미널이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로그라는 것은 사실 되게 급격하게 이제 어떤 이제 거의 일정하다가 이제 순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잘 보긴 하지만은 사실 이쪽에서 이제 급격하게 진행합니다. 근데 제가 만든 것이 이쪽에서 이제 꺾다 보니까 이쪽에 설명된 누수 사이가 상당히 간격이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티스 이론에서 완전히 봤을 때는 고체와 액체 사이의 어떤 이 차이를 묘사하기에는 상당히 그 폭이 작은 걸로 보여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 액체 사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모델링 가지고 계산했을 때도 고체 밀도에 상당히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언더에스티메이트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에 그 한일분리 쪽에서 한일분리 학교를 대단히 드리고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주로 관심 있게 본 이유는 이제 이수에 대해서 계산했습니다. 기존의 슈퍼크리티컬 또는 SLD, 크리스탈라이제이션 이렇게 계산할 때 보신 것처럼 이 고체 같은 경우는 평범한 식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체의 서블메션 프레셔와 고체의 솔라 볼륨이라는 이분메션이 필요합니다. SLD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이렇게 N2D, N3D 같은 그런 상수들이 있어야지 SLD 상수가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 방식에서 고체까지를 유도할 수 있게 되면 보신 것처럼 아주 단순한 케미컬 이퀄리티에 의해서 이런 정보들이 필요 없이 바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그 아까 보신 것처럼 고체가 서로 고체를 이룰 수 있는 프로빌리티를 이렇게 단순한 미션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그리고 케미컬 포텐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워킹 기준으로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산은 이제 슈퍼크리티컬 베이블리티에 대해 한번 계산해서 적용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 양은 잘 안 왔지만은 그런 상가방 형식의 고체를 고려할 수 있었을 때 보신 것처럼 이러한 물리적인 어떤 전성적인 경향들과 정량적인 결과가 기준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CO2와 전략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SLD입니다. 그 SLD는 그 사실 물론 이제 레귤러 솔루션 같은 액티비티 마켓에서 많이 얘기는 했지만 상가방 형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납타렌과 매진에 대해서 역시 이 모델 아까 주어진 파라미터 가지고 수행했을 때 거의 좋은 결과를 시각 데이터와 일치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유테틱 포인트가 있는 경우일 때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벤젠과 사이클렉스하는 일각에서 시각 데이터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했을 때 기대했던 바에 못 미치긴 하지만은 그런 상대방 방식이 솔리드를 어떤 고려할 수 있었을 때 보신 것처럼 이런 실제적인 정상적인 경향들을 역시 모사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향들을 역시 구현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런 SLD에서 중요한 게 이제 고압 SLD가 중요한데 고압은 보통 흔히가 1000바, 2000바 정도 되는 시험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액티비티 모델로 예측할 수가 없는 구현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대방 방식의 발전을 하게 되면 SL이나 SV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고치가 포함되는 그러한 평형들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들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하면은 이번 연구에서는 그 고체와 액체가 기체의 모든 그런 이퀴블리아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유니파이드 이퀘이션 스테이트를 제안했습니다. 퓨어에 했을 때는 약간 그 솔리드 덴시티에 대해서 약간 언더스티메이션 이런 경향들이 있지만 이런 현재의 연습들은 보신 것처럼 SV나 SA에 대해서 어떤 그런 다른 인포메이션에 대한 필요 없이 바로 다이렉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프레셔를 두 가지 나누셨는데 피워라고 예.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피워하는 거고 피트가 예. 제가 갑자기 그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긴장이 됐습니다. 이 P1이라는 것은 기존 클래시컬 이퀘이션 스테이트입니다. 기체와 액체의 상표명을 다른 상표명 상대방명들을 P1이라고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데르바스라든지 하비스키아스 모든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P2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고체의 파티션 펑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런 파티션 펑션으로 이루어진 어떤 고체의 인터랙션을 나타내는 프레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1과 P2를 합하게 되면 그것은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컨트리뷰션
한 가지 아실 것은, 한 가지 이해하시는 바는 보통 기획은 상당히 아티스트들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액 같은 경우는 보통 막 1000과 2000과 여기가 좀 실제 많은 사각성 무대를 하지 않으니까 사실 고액이나 이 서브레 프레셔나 또는 웹핑 프레셔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극단적으로 잡아서 사실 옵티마이즈하게 할 수 있는 정보는 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하나의 파라미터 쓴다면 여기 있는 이 온도에 대한 어떤 우선선 안에 쓸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파라미터가 여기서 되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앵글 쓰게 되면